자꾸 똥을 밟는다면 내가 똥밭에 서 있는 것이고, 자꾸 똥차만 온다면 내가 폐차장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모든 이성을 싸잡아서 욕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를 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그런 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원언니!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말해주는 시원언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던질 수 있는 각종 물음과 연애, 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이러한 영상들 중에서 역시 연애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또 주변에서도 좋은 여자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반드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성교제 시 놓지 말아야 할 관점 3가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성을 보신다면 최소한 여자,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시원언니! 첫 번째, 즉시 요즘 여자들은, 요즘 남자들은 이라는 말을 그만한다. 이건 성별을 불문하고 여자분들이건 남자분들이건 자꾸 이성에게 대이고 나서 그 상대 성별에 대한 특정 시각을 가지고 요즘 여자들은, 요즘 남자들은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물론 사랑을 하면서 상처받는 것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당연히 살면서 몇 번쯤은 쓰레기를 만나볼 수도 있고요. 자꾸 이성에게 상처받다 보면 그 이성들이 다 똑같아 보이고 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만 만난다는 건 필연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꾸 똥을 밟는다면 내가 똥밭에 서 있는 것이고, 자꾸 똥차만 온다면 내가 폐차장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모든 이성을 싸잡아서 욕한다는 건 본인 스스로를 욕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그런 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갖추고 상대 성별에 대한 분노를 갖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남녀는 성염색체, 생식 구조에 따라서 서로에게 원하는 우선순위만 조금씩 뒤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국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인종으로 그리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여자, 그런 남자를 자꾸 만난다는 것은 애초에 지금 내가 그런 인간 부류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시원언니! 두 번째, 끌림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 끌림과 설렘은 사랑보다는 성욕에 가까운 감정이다. 저는 같은 동성 친구를 교제할 때도, 그리고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인성을 가장 1순위로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인성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모와 재력을 갖춘 사람은 마치 칠판 긁는 소리가 나는 오르골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예쁜 쓰레기도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굉음이 나는 오르골을 그저 장식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이니 저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본인의 연애가 나아지지 않는데도 이성을 볼 때 이성적 끌림과 매력, 이 하나에 올인인 분들이 꽤 많으세요. 물론 남녀 관계에는 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끌림을 기준으로만 상대를 고르지 마세요. 대학교 때 팀플하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은 싫어하면서 연애, 결혼도 팀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성교제가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졌을 때 이게 대학교 팀플보다 100배, 1000배는 중요한 인생 전반을 건 팀플이 됩니다. 이사갈 집 알아보기, 집안일 하기, 아이 육아, 소득활동과 자산관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거나 만나는 사람이 이런 인생의 대소사, 인생 팀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론적으로 사랑의 3대 요소에 친밀감, 열정, 헌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조합되는 경우의 수만큼 사랑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열정만 있는 사랑에도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도치적 사랑 혹은 짝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에도 사랑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설렘과 떨림은 사랑으로 위장한 성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치적 사랑의 경우에는 친밀감과 헌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친밀하지 않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성적 흥분과 떨림인 겁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이 모두 갖춰진 게 온전한 사랑인데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 못 자고 설렌다는 것 자체가 친밀감은 거의 없는 상태, 즉 진실되고 온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초반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은 길어야 3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후
분노회와 동료회, 연민, 미안한, 고마움 이런 감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들이 연애 초반에 끌림과 열정을 다 발라버리는 경지에 도달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엄청난 안정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힘든 일을 겪던 무엇을 하던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마음에 믿는 구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인과 공유할 수 있는 최종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무나 붙잡고 오래 장기 연애를 한다고 무조건 생기는, 그렇게 시간만 보낸다고 필연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서로 그만한 확신과 믿음을 주고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감정인 것이죠. 저런 감정을 서로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인생 과업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각자 1인분의 밥그릇은 해내는 사람인지를 우선적으로 보세요. 정들고 나면 이후에는 아닌 것을 알아도 떨쳐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맺는 걸 신중하게, 교제 전에 상대를 충분히 지켜보세요. 조금이라도 사랑이 덜할 때 여러분의 본능을 제쳐놓고 회사 프로젝트, 대학교 팀플을 같이 해도 되겠다 싶은 인성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과 교제하세요. 시원 언니. 세 번째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용기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데다가 나의 유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를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인간이 남자, 여자로 나누어진 이유는 유전적 보완과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성애자가 아닌 이상 성적 파트너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식욕, 수면욕은 혼자 해결할 수 있지만 성욕은 그냥 무뎌지거나 가벼운 해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온전한 해결은 힘이 듭니다. 여기서 온전한 해결이 힘들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욕은 육체적인 해소 이상으로 정신적 유대와 교류까지 포괄하는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랑 정서 교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성욕 자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합적인 욕구입니다. 첫 번째, 배설 욕구. 이 배설 욕구만을 혼자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두 번째, 정서 교류와 유대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살이 닿는 스킨십에 대한 욕구. 네 번째, 후대에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반되는 다른 욕구까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인간에게 성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만들고 가족을 꾸리고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또 동시에 동물이기에 안 먹고 안 자고 화장실 안 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할 수 없습니다. 성욕은 뭐 안 한다고 죽는 그런 필연적인 욕구까지는 아니에요. 그치만 인간의 3대 욕구의 하나로 꼽혀있는 욕구입니다. 이런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생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내가 이성 교제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잠깐 참고서 뭔가를 할 순 있죠. 마치 내가 고3 수험생활 시절에 잠을 조금 참고 공부를 하는 시기처럼요. 하지만 인생 모든 시기를 고3 수험생활처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면욕이 없어서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자고도 인생을 꽉 차게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고3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저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성욕과 이성에 대한 욕구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성 교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알아가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너무 소모적이죠. 인생에 있어 안정적인 이성 관계가 확립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이성을 탐색하고 만나고 알아가고 맞춰가는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지속하게 되면 남녀 문제를 떠나선 다른 과업인 자아실현, 자기개발, 가족 구성, 자산 증식을 위한 각종 경제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연인, 배우자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내 인생도 같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니까 이 위에 세워진 건물도 같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때 위에 말씀드린 1번, 2번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정쩡한 사람을 붙들고 정들지 마시고 과감히 혼자를 택해야 합니다. 땅부터 다져야 이 위에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인 거 아는데 당장은 끌려서 포기하기가 힘이 든다고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방법은 하루에 한 개 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눈과 몸부터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배과기 손만 뻗으면 닿을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겠습니까? 애초에 그럴 건덕지를 더 이상은 만들면 안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는 진리입니다. 시원 언니.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당신이 받은 상처를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치부하라. 두 번째, 당신이 이성을 보는 기준에 팀원, 동업자의 관점을 추가하라. 세 번째,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결격사유가 있는 이성은 시작도 말고 만나고 있다면 서서히 멀어질 준비를 해라.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원언니였습니다. 안녕.